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저에게는 의사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의사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제가 의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 남자친구는 3년간 저를 쫓아다녔어요. 우연한 기회로 미팅이 잡혔는데 하필 그날 나가기로 한 친구가 펑크가 나서 못 나갔고 제가 그 자리를 급하게 대타 나갔거든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도 빵꾸가 났는데 그 자리를 대타온 사람이 남친이었던 겁니다.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대요. 그런데 전 오히려 앞에 있는 남자들보다는 빨리 부모님 가게 가서 과일 나르는 거 도와드려야 하는데 생각뿐이었습니다. 옆에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눈웃음 짓고 콧소리 내는데 저는 시큰둥하게 그냥 있으니까 오히려 더 눈길이 갔나 봐요. 저희 둘 다 빵꾸난 자리를 메꾸러 온 거라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남친은 그런 저의 모습에 반한 거였지요. 처음에 대쉬를 엄청 했는데 저는 안 받아줬어요. 그때 한참 집안 가게일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의대생이라고 하니까 부담되는 게 있었지요. 그런데 참 그렇게 몇 번 거절할 줄을 하면 포기할 줄을 알았던 그 남자. 꼬박 3년을 저를 기다리는 겁니다. 끈기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할 무렵 엄마가 쓰러졌고 제가 정말 크게 힘들어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제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사는 게 힘드니까 저희 고민까지 얹히고 싶지 않았죠. 그때 제 마음을 어떻게 한 건지 지금의 남자친구가 다가와줬고 저는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조금씩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정말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사랑을 지속해 나갔어요. 남들의 기준 잣대 평판에서 벗어나 사랑만 했던 것 같아요. 인턴을 마친 남친은 저에게 청혼을 하였고 저 또한 남친과 결혼하고 싶었기에 허락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문제였어요. 처음에 아빠한테 이 말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어요. 아빠 과일 가게에 가서 마감 작업을 도와드리며 과일 상자를 다 옮긴 후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랑 잠깐 같이 걸으실래요? 산책이요. 라고 하니 아빠는 아빠 피곤한데. 그래, 그러면 여기 강 한 바퀴 걷자. 무슨 할 말 있는 거니? 아까부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자꾸 아빠 눈치 보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아빠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아빠는 묻더라고요. 남자 직업은 우리 딸 먹여 살릴 정도는 되나 모르겠네. 우리 딸 귀하게 키운 애라 아무한테 못 주는데.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인턴 끝나고 일반의로 병원 들어가서 일하려는 의사야 라고 말하니 아빠의 얼굴이 약간 굳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아빠는 말하더라고요. 의사라니 먹고 살 걱정은 없다만 아빠는 사돈네 반응이 걱정되네. 솔직한 마음으로 딸이 비슷한 집안에 가서 기피고 당당하게 사는 게 좋지. 의사 같은 집안에 시집가면 그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바라는 게 많겠어. 콧대도 높을 거고 딸 가진 입장으로서 그냥 마냥 기뻐할 수는 없네. 그 집 반응은 어떤데? 라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대답을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니 아빠는 왜 그러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친네 집안에서 엄청 반대가 심해서 남친이 정말 힘들어하고 단식 투쟁할 정도로 지금 냉전이거든요.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다가 어차피 나중에 알 거고 미리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시댁들 집안이, 그러니까 남자친구 집안이 대대로 의사고 며느리랑 사이도 전부 의사로 드리려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장사하는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려니 반대가 심하대. 남자친구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단식하며 지금 부모님 설득시키고 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신가 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야차 장사하는 집에 의사가 장가가는 건 좀 아니냐고 그랬대. 남친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시집을 가야 하나 싶었는데 남친이 확고하게 우린 결혼해야 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니까 나도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해서 아빠한테 확답이라도 얻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 꺼냈어 라고 말했죠. 아빠는 안색이 굳어지셨죠. 수진아, 너 그 집에 시집가지 말아라. 아니, 아빠는 시집 못 보낸다. 아빠는 야채 장사, 과일 장사하는 일이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 야채 팔고 과일 팔아서 수진이 이만큼 키워냈는데 그런 인생을 존중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따지는 그런 집안한테 내 딸 못 보낸다. 아니, 죽어도 못 보내.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죠. 어쩌지? 이러려고 아빠한테 말한 게 아닌데 정말 어쩌지? 싶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 주실 줄 알았던 아빠마저도 반대를 하고 시댁도 끝까지 완강한 태도를 취하니 저와 남자친구는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조건 결혼은 해야겠고 어떻게든 상견례는 진행해야 하니 이걸 어쩌지 하던 중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제로 부모님들 만남 성사시키자. 면전에서 서로한테 욕도 못할 거고 어찌저찌 일단 만남만 성사시키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우리 진정성과 진심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며 저희는 몰래 양가 부모님을 만나게 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정말 그때는 결혼이 간절하니 눈에 잡히는 거는 뭐든 할 정도였으니 이런 무모한 계획을 펼친 거죠. 남친은 고급 식당 룸을 예약했고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냥 밥 먹자고 하면서요. 저 또한 아빠한테 대접해드리고 싶다면서 일 끝난 아빠를 어르고 달래 겨우겨우 예약된 룸으로 모시고 갔죠. 아빤 고급스러운 식당 내부를 보며 아유, 이게 다 얼마야?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니,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데를 데려와. 아빠는 그냥 맨밥에 김치만 먹어도 잘 먹고 그렇게 먹어야 속이 편한데 어색하고 좀 그렇다 딸 이라고 하면서 예약된 방의 문을 확 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자 깜짝 놀란 아빠는 문을 다시 닫으며 이 방 맞아 딸? 안에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안에 사람 있는 거 맞아. 들어가. 내 남자친구랑 어머님, 아버님이야. 라고 말하니 아빠는 엄청 화가 난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했죠. 사돈 앞이니 화도 못 내고 들어가시고 나가지도 못할 때 안에 있던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 인사를 했고 아빠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와 아빠가 눈을 마주쳤는지 서로를 손으로 가리키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빠는 아니, 사모님이 왜 여기? 사모님이 설마 우리 딸 예비 사돈 될 사람? 이라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아이고 사장님이 여길 어떻게? 아니 사장님이 설마 사돈 되실 분? 이라고 하며 엄청 놀라는 겁니다. 아빠는 얼굴색이 확 바뀌시며 아니 사모님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람 차별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야채 장사하는 장사꾼 집안이라며 애를 그렇게 못 잡아 안달이셨다면서요. 그래요. 의사 아들 둔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당연히 애지중지 키운 의사 아들이니 아무 집안에나 장가 보내기 싫었겠죠. 하지만 솔직한 말로 저도 내 딸 목숨 걸고 키웠고 그래서 그만큼 내 딸이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아빠의 마음으로
저도 의사 집안에 시집 보내기 싫습니다. 벌써부터 야채 장사하는 주제라고 하며 애가 차별당하는데 결혼하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면서 바락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아니 어머님은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사장님 댁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죠. 제가 사장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냥 아들 애지중지 키우는 마음에 아들이 갑자기 병원 개원도 하기 전에 장가 간다고 하니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 아들을 말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험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절대 사장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가슴 찢어집니다. 라고 하며 거의 통곡하다시피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아빠가 하신 말씀을 통해 무슨 일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예전에 도곡동 사거리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매일 그 가게에 오시는 노인분이 계셨대요. 한 할머니였는데 외로움을 많이 타셨는지 그 과일가게에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수다를 그렇게 떨고 가셨는데 사장님은 그 할머니를 자리 차지한다고 싫어하셨고 마음이 약한 아빠만 그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커피도 챙겨주면서 말동무가 되어드린 거래요. 그게 몇 년이었대요. 정말 매일매일 가게에 오시는 할머니가 하루는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오더래요. 가게에 등록된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볼까 싶었는데 괜한 오지랖인 것 같고 하다가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용기를 내 전화를 해봤는데 벨소리가 가게 근처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뭐지? 하고 가게 옆 골목으로 들어간 순간 그 시멘트 바닥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거래요. 할머니 입은 돌아가 있었고 입에는 거품에 손은 싸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급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아빠는 예전에 응급구조사 관련한 일을 했었기에 평소의 습관이 침상 제세동기 같은 응급 물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여서 금방 그 제세동기를 가져와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오기 전에 할머니 의식이 돌아왔고 응급대원이 와서 할머니를 병원에 이송한 거였죠. 그대로 있었으면 그 할머니는 바로 사망하셨을 텐데 아빠가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를 발견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할머니 자식들이 아빠가 일한